안녕하세요. 시니어 달빛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딸을 그리워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982년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22살의 영희 씨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지 못한다며 매일 구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마저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죠. 이 아이라도 잘 키워보자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끼를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분유값조차 구하기 힘들었어요. 영애 씨는 매일 밤 딸을 바라보며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댁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서 입양을 원한다는 것이었죠. 아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영애 씨는 고민 끝에 눈물을 삼키며 결정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딸 미선이를 입양 보내기로 한 것이죠. 1983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영희 씨는 딸의 손목에 작은 금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엄마가 꼭 찾을 거야. 이걸 보고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딸은 서울로 떠났고 영희 씨의 가슴에는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가 남았습니다. 딸을 보낸 후 영희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는 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죠. 5년 후인 1988년 영희 씨는 재혼했습니다. 10살 연상의 택시기사 정수 씨와 만나게 된 거예요. 정수 씨는 영희 씨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주며 함께 딸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서울로 이주해 작은 슈퍼를 차리며 새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입양 기록을 찾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벽에 막혀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영애 씨는 매주 주말마다 입양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죄송합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애 씨는 딸의 생일인 8월 15일마다 미역국을 끓여놓고 빈 의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여기 있단다. 남편 정수 씨도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며 위로해 주었죠. 세월이 흘러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40대가 되었고 딸은 어느덧 1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동안 두 아들을 더 낳았지만 첫째 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잘 크고 있을까? 하루도 빠짐없이 딸 생각에 잠이 들었어요. 2010년 영애 씨 부부는 마포구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슈퍼를 정리하고 남편이 퇴직한 후라 조용한 곳을 찾아서였어요. 3층 집 바로 옆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며느리는 이름이 김미선 씨였어요. 나이는 28세 정도로 보였고 남편과 함께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친근하고 정감이 가는 여자였어요. 영희 씨는 이상하게 정이 가네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역시 영희 씨 부부를 매우 좋아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터라 부모님 같은 존재가
그리웠던 거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인사를 나누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김치 좀 드세요. 미선 씨는 자주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영애 씨도 우리 미선이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신기하게도 미선 씨의 손목에는 작은 금팔찌가 있었는데 영희 씨는 그냥 예쁜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집은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미선 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영희 씨는 친할머니가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미선이가 딸 같아라고 항상 말했지만 설마 정말 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 날 미선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아들만 둘이세요? 영애 씨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사실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 밤 두 여자는 베란다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3년 어느 가을날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가 손목 팔찌를 고치러 금은방에 갔는데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 팔찌 정말 오래된 건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요즘엔 이런 세공을 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미선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이 팔찌의 정체가 뭘까? 양부모님에게 물어봤지만 내가 입양 올 때 차고 있던 거야라는 대답뿐이었어요. 마침 그날 저녁 영희 씨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양아인 건 아시죠? 근데 이 팔찌가 친엄마가 채워준 거래요. 그 순간 영희 씨의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그 팔찌 좀 보여줄래?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 씨가 팔찌를 벗어주자 영희 씨는 그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미선아 하고 소리치며 주저앉았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미선이에게 엄마가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영애 씨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표시였죠. 30년 전 금은방에서 새긴 그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설마. 영애 씨는 미선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선 씨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어머니, 진짜 어머니세요? 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간 찾던 딸이 3년 동안 옆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선 씨의 생년월일, 입양 시기,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운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영애 씨와 미선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간 목마르게 기다려온 모녀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 사람은 밤새도록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원망 안 해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해요. 미선 씨의 말에 영희 씨는 더욱 눈물을 쏟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루도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30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선 씨는 좋은 양부모님 아래서 대학까지 나오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친엄마가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 궁금증이 모두 풀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미선 씨의 남편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가 생겼네요. 사위까지도 영애 씨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준 것이죠. 양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해 주었습니다. 30년간 미선이 친엄마를 찾아다니신 분이군요. 이제 우리도 가족이네요. 오히려 영애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두 집이 모두 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야? 아이들이 영애 씨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영애 씨는 이제 매일 손자들과 함께 시장도 가고 함께 밥도 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미선 씨는 41세가 되었고 영애 씨는 64세입니다. 재회한 지 벌써 11년이 흘렀어요. 두 집은 여전히 옆집에 살면서 매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아요. 영애 씨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40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옆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시니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달빛 이야기였습니다.